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네.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. 이게 이제 1년 이렇게 쌓이게 돼서 내 습관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그 단단한 그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, 이게.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음. 행동이 있다. 네. 저도 이제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성공자들을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많이 해요. 그렇게 저도 10년 넘게 하면서 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. 성공하신 분들이 하지 않는 거. 네, 첫 번째는요,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다입니다.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.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는. 그래서 내가 한때 대기업 이사였는데, 그래서 자꾸 그 과거를 못 놓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데 이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만 생각하시는 거죠.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그거에 머물러 있는 한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.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. 제가 뭐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제 능력에 제가 뭐 과거에 뭐 해본 게 없는데,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과거에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할 거라는, 그래서 이 과거에 연연하는 거, 내가 잘났을 때 못났을 때 우리가 있는 건 이제 현재일 뿐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 이제 공통점이었어요. 이제 두 번째는 남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래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시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, 내가 하는 말이나 컨텐츠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. 또 책을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. 내가 요까지 컨텐츠로 책을 써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?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? 그죠.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얘기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때 뭐죠? 남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아요. 친구끼리니까. 저도 수다 떨 때는 하루 종일 하고도 남는데, 저도 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. 이걸 글로 쓰려니까 탁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막히지? 결국 그 근원은 남의 평가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내려놨어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어를 저한테 딱 주면 진짜 스톱하기 전까지는 줄줄 써요. 그걸 잘 쓰는 게 아니라 막 쓰는 거죠. 남의 평가를 좀 내려놓는 거.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,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거.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그 누구도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1년만 열심히 하시면 책 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반응은 제가 어떻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죠. 해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.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갓난아이가 걸어가기까지 보통 수천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. 수천 번을.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포기한다고 하면 결국 못 걷겠죠. 근데 그 아이는 걸을 때까지 수천 번 쓸어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결국은 걷게 돼요.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유전인자를 타고났어요. 포기하지 않는 힘.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틀이 생기는 거죠. 미리 그냥 이건 안 돼, 이건 할 수 없어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한계를 스스로 규정 짓는 거.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열심히 하시면 1억 벌 수 있어요라고 하면 벌써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. 근데 성공한 분들은 그런 한계가 없어요. 저도 스스로 어쩌보면 이제 한계가 있는데, 제가 만나는 분들은 뭐 한 달에 100억, 한 달에 10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그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. 언젠간 됩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사이즈에 맞춰서, 그 그릇에 맞춰서 계속 생각하고 궁리하고 하다 보니 그걸 맞춰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 거, 두 번째는 남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,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거. 이 세 가지가 제가 만나본 성공자들이 하지 않는 세 가지였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, 네. 어떤 목표로 살아갈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실제로 저도 보면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야, 넌 안 돼. 넌 안 돼. 야, 저 사람은 너랑 좀 달라. 유전자가 달라. 이렇게 이미 주변에서 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죠. 그렇구나. 난 안 되는구나. 그게 영향을 받으면서 내 한계를 이렇게 주변으로 인해서 한계를 짓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
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어찌 보면 내 한계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내 주변인들이에요. 내 가족, 내 친구, 내 직장 또 동료. 가장 가까운. 야, 너 놀자리를 펴도 야, 뭐 황제가 뱁새 쫓아가다 어쨌든 맞아. 그렇게 맞아요. 얘기를 하잖아요. 이건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 나의 테두리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은 내 가까운 지인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날 때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려요. 아. 그래서 이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저도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람도 가려가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렇게 성공자들의 모임, 이렇게 새벽 모임들이 있거든요. 거기 가면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그런 데는 처음에 낯설고 좀 거북한데 그렇게 이제 몇 달 다니다 보면 내 삶의 태도나 생각도 내가 그런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을 좀 가려 만나자. 가족이라 할지라도. 중요한 거죠. 네. 왜냐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그쵸. 자꾸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네. 되고 그 안에서 확장이 되기 어려우니까 네. 그럴 때는 좀 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네. 좀 더 좋은 긍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음. 찾아가는 것도 네.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진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야,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? 그럼 나 분들- 그 말 하는 순간에 그쵸.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럼요. 예. 왜냐면 저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지금 다니잖아요. 제 친구들이 넌 애도 안 보고 뭘 그렇게 서울까지 다니냐고 네.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물론 지금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했죠. 아, 이런 부분은 좀 채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습관들은 되게 내가 성공함에 있어서 좋은 거더라 하고 네. 좀 채워줘야 될 그런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타이탄의 도구들 어. 책에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 5가지가 있어요. 그 아침 습관입니다. 네. 근데 이 습관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꾸준히 거죠. 하기가 어려워요. 꾸준히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사사로운 요 습관들을 내가 꾸준히 내 삶에 가져온다고 하면 내 삶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문제는 꾸준히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낸다고 하면 제 얘기 아닙니다. 타이탄의 도구도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이에요. 저도 그것을 따라하고 있거든요. 그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미 하고 있던 게 3가지가 있었고 나머지 2가지는 그 책을 통해서 다시 제 삶으로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. 그 5가지가 어떤 건가요?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.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뭔가 가업을 크고 작든 간에 그 뭔가 완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뭔가 깨끗하게 업무를 완수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많잖아요. 뭔가 내가 이거 하나 끝내놨어 하면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그 승자효과라죠. 다음에 더 좋은 걸 해낼 수 있어.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잠자리를 한번 정리하는 거 뭐 한 10초, 20초, 30초 걸리죠. 그러면 이미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걸 내가 한번 정리했고 이제 완수를 해낸 거죠.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작은 그 자존감이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. 그래서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 중에 하나가 잠자리 정리예요. 그래서 저도 요거를 예전에 안 했었는데 그냥 어차피 또 덮고 잘 건데 무슨 정리하는데 지금은 딱 일어나면 아침에 가서 딱딱 정리해서 깨끗이 딱 해서 딱 해놓으면 내가 오늘 일어나자 하나를 완수했어. 오늘 잘 될 거야 라는 거. 요 작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잠자리 정리. 2번째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게 호흡 명상을 좀 해왔어요. 명상을 왜 하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데 한 1분이면 돼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 열어놓고 코로 이렇게 호흡을 할 때는 복식 호흡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해요. 호흡을 할 때는 창문을 열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공기, 좋은 에너지, 긍정적인 게 내 코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또 내쉴 때는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, 내 안에 무슨 병,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심호흡으로 이제 깊게 해요. 그러면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싹 사라져요. 그러는 이제 순간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지만 살아가는 대로 생각이 들쫓아가는 것 같아요. 살아가는 대로. 근데 이 명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명상하기는
많은 유명인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나를 한 단계 이렇게 내려서 나를 위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주기 때문에 명상을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호명상 1분으로도 충분합니다. 1분?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단순한 동작을 이제 반복하기예요.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이가 55이다 보니 여기저기 이제 뻑뻑해요, 몸이. 관절들이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스트레칭을 합니다. 이 스트레칭 할 때 기분이 아주 짜릿짜릿하거든요. 그래서 그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건데 자기한테 필요한 거 하는 거죠. 새벽 기상. 저는 이제 새벽 기상을 하거든요. 또 이런 스트레칭.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하나 가져보는 거. 어떤 거든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제 습관의 동물이잖아요. 네. 내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한 것이 모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주는데 작은 습관 하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그 작은 습관 5개, 10개가 내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스트레칭. 스트레칭 하면 이제 온몸에 이렇게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타이탄들의 얘기입니다. 네 번째는 뭐냐면 차를 마셔라. 우리가 이제 아침에 밤새도록 자고 났을 때는 모든 기능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요. 근데 아침에 이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깨어나서 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몸을 깨어나게 하는 거. 그래서 찬물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나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깨어나게 하고 또 그게 들어올 때 정신도 깨어나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. 이것도 제가,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는데요.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죽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뭔가 마음이 아픕니다. 유언장 아니죠? 그래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내 코로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창문을 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 건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죠. 이걸 이제 적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되잖아요. 이렇게 내가 감사 얘기를 쓰면 내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면 에너지가 아주 좋아져요. 그래서 이 아침에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가 아주 그냥 관성 있게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 쓰기.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쓰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 오감으로 이걸 내가 스스로 느끼잖아요. 그래서 이 감사일기가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이 하루의 이 시작을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쭉 이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에 나오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 첫 번째는 잠자리 정리하기, 두 번째가 명상, 세 번째가 아주 작은 습관 하나 하는 거. 저 같은 건 이제 스트레칭을 합니다. 네 번째는 이제 차를 마셔라. 그리고 5번째는 아침 일기, 아침 감사일기 쓰기. 근데 이 5가지는 어쩌면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. 근데 이 성공한 세계적인 이 타이탄들도 위로가 됩니다. 이 5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. 다행이다. 이거에 한 50% 내지 60% 정도? 그들도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도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100%는 아니어도 요거를 한 2개, 3개를 일주일에 한 2-3번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1년 이렇게 쌓이게 돼서 내 습관으로 가져오게 된다면,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, 이게.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분 안쪽으로 맞아요.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맞아요. 딱 10분 하루에 안쪽입니다. 10분, 365일에도 그렇게 시간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. 이 정도만으로도 하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렇죠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것도 직장인들 그냥 아침에 늦었다가 그냥 막 하고 막 뛰어가고, 그러니까 생각할 틈 없이 회사까지 10분이 와서. 없어. 10분이 안 나는 거죠. 아침 10분은요, 오후 저녁에 1시간, 2시간입니다. 그래서 늦었다고 또 상사님한테도 야단 맞으면 또 하루 기분이 아주 그냥. 감사일기 쓰고 나도 혼나. 상사분 감사합니다. 했는데.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이 모든 게 다 그러네요.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네. 주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가지 중에 혹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? 네. 없구나.
나 물어봐줘. 혹시 몇 가지 하고 계신가요? 저 한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어떤 그 첫 번째 잠자리 정리하기. 오, 그래요? 제가 되게 어. 우애라고 놀라시나 진짜요? 이런 저도 원래는 그 잠자리 정리 네. 이런 게 없었어요. 왜냐면 늦게 일어나니까 음. 그냥 빠져나가서 빨리 회사 가는 게 바빴기 때문에 어. 이런 정리나 이런 게 아예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아. 재택이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. 그리고 이게 네. 왔다 갔다 하면서 침대가 막 어그러져 음. 있으면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네.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니까 출근하면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버릇하니까 이제는 이게 좀 깔끔하게 돼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그냥 깔끔한 그런 뭔가 내 아침에 뭘 하나 완수했다. 했다는 이런 그런 느낌이. 느낌이 네, 들어서 맞아요.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잘 안 하네요. 나머지 4개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신가요? 하나씩 습관을 들이라고 하잖아요. 네. 하나씩, 지금 하나도 안 하면서 왜 그래? 다니쌤님은 원래 저렇게 좀 성공하시는 분 아니야? 맞아요. 저분한테는 원래 좀 탄탄대로로 과정이 그냥 다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네. 것 같아요. 네. 실패가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어떠셨나요?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힘든 시절도 그쵸.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의 10대, 20대, 30대,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딱 두 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개판. 40대 초반까지요? 네. 그냥 생각 없이 살았어요. 목표 없이 살고, 뭐, 겉멋만 들어가지고, 뭐,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능력도 없는 경험도 없이 했다가 또, 다 말아먹고. 그래서 저희한테 제가 철리기 시작한 건 이제 사실 40대 초반이지 그 전까지는 사실 존재감도 전혀 없었어요. 저희 초등학교, 고등학교, 중학교 동창들은 네가 우리 반이었어? 그 정도로? 그냥 조용하게 살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전 대학교를 야간을 나왔거든요. 밤에 가잖아요, 늦게. 네. 6시, 5시에. 막 그래서 새벽 한 3시에 잤다가 한 낮 12시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반복했죠. 3시에 잘 때까지 그럼 무슨 책 읽었냐? 아니요. 그냥 보통 야간대를 갈 때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야간대를 가는데 그냥 낮에는 그냥 쉬시고 네. 이제 야간대를 가셨던 건가요? 아주 한심했죠.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는 또 당시에 공장을 다니셨어요.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. 정말 죽일 놈이었죠.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제가 그래서 한심했다는 겁니다. 어머니는 그렇게 여자가 여린 몸으로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공장도 가시고 또 제가 이제 낮에 12시쯤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밥을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좀 쉬셔야 되는데 저를 밥을 차려주려고 와서 또 음식을 해놓고 또 밥이 가시는 거예요. 그럼 저는 또 거기서 완전 망난이었죠. 아마 반찬이 반찬 투정을 했어요. 지금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인데 그때는 뭐 그게 당연하고 전혀 죄책감도 없고 반찬 투정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개망난이었어요. 저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죠. 늦게.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되신 걸까요?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. 잘 안 바뀌거든요. 그렇죠. 안 바뀌는데 인생의 큰 번격점이 올 때 바뀌는 것 같아요. 바닥을 칠 때. 그래서 이제 제가 40대 초반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. 내가 잘못 살았구나. 또 막 그때 끼니 걱정도 하고 그때는 빚도 많이 네. 있는 상황이셨고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고 또 그 돈을 벌어야 되니 벌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간 개조도 되고 또 조그만 이제 깨달음도 얻게 됐어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바닥까지 치지 않고 미리미리 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냥 40대 초반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 아주 이하를 살았었어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네. 그렇게 좀 지금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것도 되게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40대 초반까지 별 그런 게 없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그 비결은 책이에요.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. 나한테 그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라고. 그래서 뭐가 돼 안 돼 뭐 스스로도 생각하는데 옆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. 그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나를
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몰랐던 다양한 이제 지식들을 얻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하나씩 제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이제 풀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권 읽어서는 변하지가 않죠. 맞아요.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덩이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 구덩이에 이렇게 물이 차야만 그 다음으로 흘러갈 수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. 책도 이 안에 어느 정도 충분히 차면 또 흘러가고 표현 너무 좋아요. 그러다가 또 구덩이를 만나면 더 큰 구덩이 만나면 계속 이제 채워지는 거죠. 당장은 변화는 없지만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책 읽기도 그런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 바뀐다고 하는데 나는 100권 읽어도 바뀌지도 않고 맞아. 그런 분들도 그죠? 계세요. 예. 근데 그게 도대체 몇 권을 읽어야 바꿀 수 있는 거야? 분명한 건 쌓이고 있는 거죠. 구덩이의 물이.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이제 넘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살 뺄 때도 보면 정체기가 있잖아요. 네. 우리 인간의 성장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, 내가 왜 성장이 안 되지? 뭐 바뀌지 않지? 분명한 건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. 구덩이에 물이 채워지고 있는 거니까요. 그 시기를 좀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